선생님. 선생님 한 달 월급 얼마예요? 어머, 그게 왜 궁금해? 왜?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피아노 학원 쌤들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번대요. 그거 가지고 생활이 되냐고 그러세요. 당시 여친은 초등학생, 여친 집은 재개발 지역 다 쓰러져가는 날림집 방 2칸에서 4식구가 살던 때였죠. 20년 후. 이게 뭐야? 누나는 상관하지 말고. 뭔데? 저남, 이게 뭐야? 매형 드리는 거예요. 뭐? 누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제가 매형께 드리는 쌈짓돈이에요. 뭐라고? 매형 실컷 쓰시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누나는 여기에 손댈 생각 하지 마시라고. 어머머, 얘 형제끼리 이상하게 나오시네? 흐흐. 누나, 솔직히 누나는 매형이 벌어오는 돈 누나가 다 가지시잖아. 어머? 매형 불쌍해. 벌어오는 족족 누나한테 가져다 드리고 용돈 타 쓰고 누나는 좋은 차 몰고 다니는데 매형은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시고. 나는 자차로 50분 거리 학교고 네 매형 회사가 광화문 사거리 본 스페싱이다. 자전거로 왕복 10분이야. 어쨌든 날 알아주는 건 천함뿐이 없어. 나 군대 제대하기 전에 엄마 아버지 동시에 그렇게 떠나시고 오갈 데 없는 나 불러들여 여태껏 같이 살아준 거 매형이었어. 최소한 쌈짓돈은 드리고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해. 뭐 얘 좀 봐. 그렇다고 나는 이론도 건드리면 안 돼? 뭐? 아유, 치사하다 치사해. 여보, 그거 얼마 들었나 좀 봐요. 매형, 덕분에 쓸쓸함 모르고 이 나이까지 왔습니다. 처남, 이 나이 먹도록 독립해라 종용하지 않으시고 같이 데리고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얘는 또 괜히 분위기 센치해진 김에 소쿠리 들고 텃밭에나 갔다 와. 상추 뜯으러. 처남, 삼겹살 파티, 오케이? 오케이. 아, 처남. 네? 3층에 새로 입주한 사람이 자네 안대. 절요? 자네 얼핏 봤는데 누구 아니냐고 맞다고 처남이라고 했더니 자네 코스트콩 알바 시절 같이 일하던 사람이라고. 아, 네. 나중에 인사해. 네. 누나가 그러는데 그날 저녁 매형은 생물 오징어 한 마리 데쳐서 초고추장하고 소주 한 병 누나랑 나눠 마시면서 우셨대요. 5천만 원에요. 제대를 앞두고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남겨진 건 부모님 사시던 경기도 1억 7천 아파트, 각종 보험, 차, 통장부터 총 4억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살아오신 평범한 부부의 한평생은 4억의 한 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귀한 재산은 박사를 시킨 딸과 그저 그런 대학을 다니다 군대에 가 있는 제가 전부였으니까요. 이걸 누나와 반을 나눠 각 통장에 넣고 나니 2억 재산으로 원룸 하나를 얻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하염없어질 때 매형이 당신 신혼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자고 했었더랬죠. 8살 많은 매형을 부모처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며칠 후. 겨울씨, 절 찾으셨다고요? 이거요. 어머, 이게 뭐예요, 겨울씨? 주말에 결혼식이라면서요? 아니, 그걸 다 어떻게 하셨어요? 네네, 분위기 들떠있는 게 그런 거 눈치 못 챌까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네? 너무 고마워요. 어머, 이거 유리돈 무드등이네요. 어머. 예쁘죠? 네, 엄청 고급스러워요.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선물을? 저도 곧 결혼하거든요. 네, 그건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전신 마사지도 계속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받고 내 결혼 그냥 꿀꺽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품앗이 하자는 건가? 왠지 이런 거 싫으다. 그거요. 네? 재작년에 제 친구한테도 똑같은 거 선물해줬거든요.
뭐야? 그 신혼부부 잘 살아요? 잘 사니까 같은 거 선물해줬겠죠? 아니요. 네? 그 유리 무드 등을 신혼 2개월 만에 깨먹었는데 1년도 못 가 헤어지더라고요. 네? 괜히 이야기했나? 1시간 후. 오늘 서비스는 마음에 드셨어요? 네, 실장님은 참 좋은 게 제가 어떤 선생님께 받고 싶어 하는지 딱 알고 아무튼 감사해요. 기분 좋게 받고 가요? 네, 그런데요. 네? 이거 도로 가져가세요. 왜요? 몰랐으면 상관없는데 알고 나서는 못 받겠어요. 뭘요? 헤어졌다면서요. 아니, 그게 뭐 어때서요? 훗날 안 이야기지만 그렇게 옥신각신 한참을 싸웠다고 합니다. 1년 단골이었는데 선물을 주고도 미움을 받았던 거죠. 며칠 후. 쇄골 좀 더 풀어줄 수 있어, 동희애 씨? 네, 그럴게요. 그러지 마. 왜 그래? 여기는 일터인데 그러지 마, 응? 네 수준에 맞는 남자 만나. 내 보기에는 내 눈에는 내 친구 조카라서가 아니라 네가 너무 아까워. 선생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절 위로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날라리 집은 환경부터가 달라요. 뭐가 또 그렇게 다른 것 같은데. 잠깐 옆으로. 네네. 편하시죠? 뭐가 그런데? 날라리는 은수저에 본인도 담당 교수님 제자팀에서 에이스래요. 외모 유전자도 좋은데 뭘 제가 너무 아까워요. 그 사람이 충분히 저울질할 상황이죠. 너 정말 왜 그래, 동의해. 그게 그렇게 중요해? 넌 자신감 가져도 돼. 네가 하는 소리는 자신감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잖아. 도대체 잘난 네가 왜 그래? 저도 잘났지만 그 사람이 너무 잘났어요. 지가 잘나봤자지. 지가 잘나봤자 동의해 너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너 자신이야. 선생님. 다음 날. 봄, 여름, 가을, 겨울 고객님이 그러셨다고? 네. 참 사람 평가하는 건 나쁘지만 같은 고객이라도 참 사람을 대하는 품격하고 품성이 다르지? 배움이 높아서 그런가? 저도 가을, 겨울 고객님은 늘 안 반가워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선생님들도 다 그 고객님 싫어해. 참 가을, 겨울 고객님을 끌어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고객님 발치에 엎드리게 하고 싶네. 실장님은? 주는 거 없이 싫고 재수 없어. 그치? 주는 거 있었죠. 잘 깨지는 무드 등. 돌려줬어. 재수 없어. 곧바로. 신발. 휴게실을 지들끼리 전세 냈나? 여기 샵 못 다니겠네. 마사지사들 주제에 고객을 흉보고. 놔. 봄, 여름, 가을, 겨울 고객이면 혹시 얼굴에 빠다 뿌려놓은 것 같은 그 아지매? 왠가 사람한테 친절한 척 오래 알아온 사이인 척하는 그 오지랖 아지매? 며칠 후. 반가워요. 너무요. 네. 마사지샵 빠다 아줌마를 하필 여기서 만나냐? 그런데 나 있잖아요. 말 좀 내리면 안 될까? 네? 내가 우리 얘보다 7살이 많아. 그리고 올케보다는 15살이 많으니까. 그치? 싫어?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래. 이렇게 우리 집 식구가 되어준다고 해서 너무 반갑고 고마워. 이 늑다리를 데려가 준다고 해서도 고맙고. 누나, 내가 그렇게까지 늙을 건 없어. 조용해. 8살 많은 신랑 그거 쉬운 선택 아니야. 어쨌든 다시 말하지만 너무너무 반갑고 고마워. TV에 사회운동 관련 출연하시는 유명한 분인 거 오늘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TV를 잘 안 봐서. 유명하긴. 여보. 네? 그렇게 바짝 다가앉아서 얼굴 들이밀고 부담 주면 부담 100배지.
왜 그래? 그런가? 너무 반가워서 그렇지. 난 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댄스를 췄다니까. 비혼인 줄 알았거든. 쥐뿔 잘난 것도 없음서. 누나, 뭐 잘나야 비혼해요? 네, 맞아요. 처남이 작년부터 이상하게 모양을 내서 수상하다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사람 모셔와서 결혼한다 하니 저희는 너무 좋아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여보, 당신은 사람 반갑다고 바짝 들어앉아 부담 주느라 바빠서 뭐 과일이나 차 같은 거는 전혀 없네. 나 목말라. 아이고 깜빡했어. 반가워서. 그놈의 반갑다 소리 닳겠다. 몇 시간 뒤. 내 입으로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누나 부부 참 좋으시지? 뭐 그렇지. 대답이 왜 그래? 아니 좀 나 같은 성격으로선 부담돼. 뭐가? 너무 친절하시잖아. 원래 성격이 사람한테 그래. 그래? 그거 부담돼. 그런데 자기. 나 자기 누나 대학 전임 교수라고 해서 아무튼 그랬는데 빌라라서 깜짝 놀랐어. 빌라가 왜? 게다가 빌라 고층도 아니고 1층이라니. 1층은 뭐 어떤데? 아니 아파트도 1층 사는 사람들 보면 괜히 제일 못 사는 것 같고 난 40년 만에 처음 알았네. 1층이 제일 못 사는 것 같다는 건. 아무튼 두 분 다 자식도 없이 사시면서 꽤 모으셨을 텐데 왜 하필 1층이야? 베란다 박 봤지? 텃밭 2, 3, 4, 5층 입주민들하고 함께 가꾸는데 상추하고 토마토 같은 거 심어 먹거든. 근데 그 텃밭이 완전 우리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정원처럼 보이고 그래서 1층으로 이사한 거야. 참 골라도 어쩌면 난 누가 고급 빌라 100만 원 주고 들어가라고 해도 1000만 원 던져주고 좀 덜 좋은 동네 아파트로 도망갈 거야. 빌라 그것도 1층을? 어우. 동네도 동네 나름이니까. 사실 동네가 부촌이라 그 돈이면 얼마든지 일반 아파트 입주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왠지. 뭐 무슨 말 하려고. 아무튼 뭐가 구질구질해. 뭐라고? 아니 잠깐 말이 헛나갔다. 아무튼 이해가 안 돼. 돈도 잘 버시는데 웬 빌라? 자기 빌라 싫어? 자기 혹시 우리 신혼집 알아서 한다고 하더니 빌라로 생각하고 있어? 아직은 특별하게 결정한 거 없어. 왜? 자기 가을에 적금 만기라고 식을 늦가을에 하기로 해서 아직 조금 더 생각 중이야. 6월까지는 생각해 보려고. 사실 빌라도 나쁘지 않잖아.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좋은 빌라도 많은데 왜 다들 아파트에 목매는지 잘 모르겠어. 우선 보안이 좋지. 고층을 선호하는 나 같은 사람들은 아파트지. 내 집에 사는데도 관리비라는 걸 10만 원 넘게 내야 하는 거. 게다가 보통 12만 원은 기본 관리비잖아. 수익성 면으로도 아파트가 더 좋아. 난 보기에도. 현실성으로 내가 살 집은 빌라가 더 좋지. 팔지 않고 평생 살 거면 관리비도 싸고 나이 들어 딱이야. 지상 낙원이지. 아 그래서 자기 누나 부부는 50 가까운 나이에 나이 들어서 빌라 텃밭 가꾸며 사시는구나? 하하 뭐라고? 아냐? 자기 만약에 아파트로 결정 보면 우리 대출 끼고 가야 하는 거 알지? 당연한 거 아냐? 각오하고 있어. 난 지금 빌라에서 부담 없이 지상 낙원에서 사는데 물론 얹혀 사는 거지만 대출금 받아 고층 아파트 살면 뭐해? 빚 좋은 개살구지. 우리가 우리 돈으로 산다면 말을 안 하겠어. 그러게 돈 좀 모으지 뭐 했어. 꼴난 사업한다고 말아먹고 이제 다시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5년 반 내내 뼈 빠져서 3억 1천밖에 못 모은 사람. 아휴 내가 뭐가 좋다고. 아무튼 난 빌라 산다고 격하시키는 시선도 싫고 다 싫어. 누가 격하를 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오죽하면 빌거라고 하겠어. 빌라도 사람 사는 집인데 격하시키다 못해 빌거라고 하는 거 정말 어이상실이다. 그리고 우리 누나가 지금 빌라 사는 거 보고 와놓고 그런 막말을 하냐? 투자야 투자. 돈을 생각해. 돈만 생각하면 아파트 사야겠지.
그런데 대출 갚느라 뼈 빠지느니 등산로 있고 코앞에 산, 공원, 지하철역,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이 있는 그 빌라가 좋다고 입주하신 매형부부 생각에 찬성해. 서울 중심가 주택단지에서 고추, 상추하고 토마토 실컷 심어 뽑아먹는 재미 선택한 거. 옥상 뷰에 고기 구워 먹는 맛 선택한 것 존중해. 그러니까 뷰 보러 집 거실이 아닌 옥상까지 가야 하는 그게 싫다고. 게다가 고기 구워 먹으러? 당연하지. 빌라 이사 와서 우리 매형하고 누나 사이가 더 좋아졌어. 매형 밖에서 술 안 드시고 집에서 드시니까. 우리 누나는 아파트에 살 때보다 더 좋대. 헐, 그럴 리가. 아줌마들이 동조하는 척 하면서 결국 스킬 좋게 까는 건 이미 매스컴에서 나온 사실이야. 다 아는 걸 아니라고 하는 건 또 뭔 심보? 이게 뭔 소리야. 우리 누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아줌마들 생각은 다 비슷해. 어떤 무식한 아줌마들하고 만나고 사귀길래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야. 수준 떨어지는. 자랑이라곤 아파트뿐이 없는 인간들하고 사귀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대체로들 그래. 근데 자기 누나 그렇게 좋은 직업에 그 돈 다 어디다 쓰고 빌라에 사시나? 그 동네도 아파트에 있더만 피부에 투자하시나? 우리 누나 피부가 좋긴 하지. 그런데 자기도 만만찮게 투자하는 걸로 아는데 자기는 효과가 멀었을라나? 뭐라고? 말자. 누나 빌라에서 사는 거 보고 와서 말하는 게 심히 듣기 거북해서 옥신각신 했는데 그만하자. 8살이나 어려 참아주는 게 너무 많다. 나이 많은 남자 새끼가 여자 붙잡고 말꼬리 잡고 나도 참 한다. 말하는 거 보니 자기 빌라 생각했네? 맞아. 헐. 사실 이래저래 아파트를 찾다가 내가 가진 돈하고 현재 내가 대출 낼 수 있는 돈 합쳐서 5억 정도로 난 빌라를 생각했어. 전세 얻고 나머지 돈으로 다른 데 투자를 해서 재산 불리기를 하고. 그래서 몇 평 생각하고 있는데? 28평. 28평에서 그것도 빌라에서 시작하자고? 우리 나이도 있는데 매형네 집 32평 셋이서 살았어. 그러니까 살림살이 그 모양이지. 뭐라고? 누가 교수가 사는 집이라고 보겠어. 교수는 어떤 집 모양으로 사는지 모르겠지만 32평 거실도 있고 충분해. 그런데 둘이서 28평 못 살아? 그래서 어디 동네? 깡냉동. 헐, 하필 거기로? 오래된 빌라는 세대수가 적어 빠른 재건축으로 수익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게다가 서울이잖아. 투자 말이야. 자기 돈 좋아하잖아. 빌라는 사자마자 떨어져. 관리도 안 되고 매매도 힘들어. 아무튼 여기서 생각 돌려. 빌라는 죽어도 안 들어가. 돈이 있는데 웬 빌라? 우리 대출 받아야 돼. 대출 받자고 난 각오했어. 아우, 빌라 들어가면 큰일 나나? 거기 들어가면 몸에 이상 생겨? 우리 회사 사람들은 집들이를 꼭 하는데 쪽팔려. 그리고 자기 일도 맨 사람인데 집들이 하자고 할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감당해? 그게 뭐 어때서? 아무튼 대출 끼고 좀 더 넓은 곳으로 가든가 아니면 동네도 좋은 동네로 가자. 난 한 5년 대출빚 죽어라 갚을 각오 되어 있어. 어휴. 자기 아까 관리비 말하는데 빌라는 관리비 아끼려다 망해. 빌라 짓는 거 수도 없이 봤어. 집 짓는데 몇 달 안 걸리는 거 알아? 내가 지금 살아서 알아. 나도 지금 빌라 살아. 자기네는 모두 관리를 잘 하나 보지. 문제 생기면 공용주택이라 되게 골치 아파. 빌라는 신축이라도 정말 고려해야 돼. 자기 빌라 가자고 할 거면 난 차라리 은평구 쪽에 단독주택 낡은 집을 고르겠어. 진짜 얼마나 옥신각신 하는데. 그리고 자기 솔직히 말할게. 자기 누나 4년제 대학 교수고 매형 사업한다고 하던데 보태달라고 해도 되잖아. 내가 해드리고 나오면 나오지 어떻게 보태달라 그래. 여태 얹혀 살았는데. 그동안 가스비 전기요금 냈다며. 부모님도 안 계시면 누나 부부가 부모나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 누나 부부 보고 집값 보태달라고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나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한 2억은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오빠 돈으로 하고 싶은 투자해. 누나 부부가 무슨 봉이냐? 어떤 누나가 동생 결혼하는데 2억을 줘. 다 그런 거 아냐?
자기 오빠는 자기한테 2억 줄라나 보지? 결혼 자금으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오빠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거 알면서 인성 참 그렇다. 자기 오빠가 물류센터에서 일해서 동생 결혼하는데 2억 못 해주는 거 마찬가지로 날 키워주는 우리 누나네 부부가 많이 배우고 대학 교수인 우리 누나가 나한테 2억 못 해주는 건 마찬가지야. 무슨 말인지 알아? 뭐라고? 내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거라 생각해? 진짜 재수없다. 자기네 누나가 서울대 졸업해 한다 하는 대학의 교수면 이류 대학 나온 자기도 교수냐? 진짜 많이 배운 잘난 사람은 자기같이 그런 식으로 잘난 척 안 해. 자기 본인이 교수면 또 몰라. 진짜 제대로 정신 박힌 여자면 자기 지금 부모님 형제들과 같이 모두 모여 사는 집이 24평 빌라면서 32평 사는 신우집 흉 못 봐. 알아? 누나하고 매형이라는 배경이 좋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실력 있고 하니까 믿거라 하고 말한 건데 그걸 꼭 이렇게 자기 집 사정을 찝어서 표현해야 하냐고. 잘난 척 너무 많이 하고 재수없고 마마보이도 아닌 시스터보이라고 하면서 울더군요. 여자 우는 건 질색이라 일단 미안하다고 하고 그 자리는 끝냈습니다. 잠시 후. 어머, 여보, 쟤 들어왔어. 왜 이렇게 일찍 와? 영화 본다며. 그냥요, 피곤도 하고. 예, 일로 와봐. 왜요? 그냥. 왜요? 저 피곤해요. 막상 올케가 생긴다고 하고 코앞에 데리고 오니 내가 니들 커플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 무슨 얘기했어? 나 괜찮다지. 그치? 봐봐 이제 세상에 저런 올케가 있냐 소리 들을 테니까. 속 깊어 다정하고 친하고 싶고 유쾌한 올케. 누나. 누나 안 괜찮대. 뭐라고? 당신 왜 그렇게 갑자기 도끼 눈을 떠? 아니, 나 여태 살면서 나 싫다는 사람 없었어. 바로 그게 싫대요. 사람 좋은 척 하는 거. 헐? 농담이야. 누나, 맥주 있어요? 나랑 같이 마시자. 처남. 네? 우리 여기 앞에 공원 산책이나 가자. 나도 같이 가, 여보. 당신은 그대로 앉아. 그대로 앉아. 고기에 움직이지 마. 우리 둘이 남자들끼리. 그랬단 봐. 이제 올케 들어오면 올케랑 둘이만 놀 테니까. 30분 후. 느낌이 그렇더라고. 처남 들어오는데 벌써 얼굴빛도 다르고. 네, 그랬어요. 아휴, 답답하다.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 왜 그러냐. 죄송해요, 매형. 안에 들어가서 맥주 서너 캔 더 꺼내와. 난 이상하게 여기 편의점에 앉아서 마시는 게 좋더라. 빌라들 오목하게 들어앉아서 푸근하고 인왕산 바람도 좋고. 저도요. 궁상인가? 아파트 문제로 뭘 그렇게까지 싸워. 하긴 요즘 젊은 사람들 눈에는 안 좋을 수도 있어. 매형은 신혼 행복하셨잖아요. 빌라에서. 대출 빚 같은 거에 안 허덕이시고. 처남은 우리가 뭐 대단하게 합리적이고 휴머니즘이라 빌라로 들어온 줄 아는데 그거 아냐. 네? 처남은 군대에 있지. 우리는 결혼 앞두고 있었지. 당시 떠나신 어른들 재산 정리하니 그 정도지. 자네랑 반은 갈라야겠지. 근데 처남 누나가 자기 몫의 돈을 도저히 못 쓰겠다고 울더라고. 부모님 유품 같다고. 네. 할 수 있나. 당시에 박사 막 딴 자네 누나 모아둔 돈은 당연히 없고 얼마 안 되지만 부모님 재산을 다 처분하기엔 결혼까지 시간이 짧았어. 누나 통장에 1,700만 원으로 혼수하고 혼수에 맞추다 보니 부암동 빌라 24평 그렇게 시작되어 빌라에서 살다 보니 익숙해서 또 여기로 옮긴 거야. 별거 아냐 처남. 사는 건 맞추는 거야. 맞추다 보니 여기 빌라에 자리를 잡게 된 거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고집 피우니까 바늘 한 자락 여지도 주지 않으니까 답답해요. 예비 신부가 어린 만큼 참 고집 있는데 그 집도 딸 혼수해줄 형편 안 되는 것 같고 이래저래 답답한데 또 자네 의견만 고집할 수 없잖아. 안 그래?
여친이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는 것도 중요해. 내 생각은 그래. 욕심내지 말고 소형 아파트로 합의봐. 둘이서 잘 맞춰서 살면 된다는 뜻이야. 제가 8살 많은 게 자꾸 걸려요. 이해해야 되고 아무래도 어린 여자친구 허영심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 그렇게 이해해 가야지. 부부가 달리 부부인가? 나도 자네 누나한테 불만 많아.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처음 밥을 차리는데 글쎄 미역을 물에 담갔는데 중간 크기 봉지 그걸 볼에 쏟아서 물에 담가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개수대 너머로 넘쳐있는 미역들 보고 나 시겁했다. 하하하. 있잖아. 자네 말하는 방식,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 같이 살 사람인데 그렇게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되지. 네, 잘못했어요, 매형. 아파트는 20년, 30년 지나면 재건축으로 집값이 뛰지. 빌라는 20년, 30년 지나면 감가상각. 그리고 살다가 돈 필요할 때 아파트는 바로바로 팔려 황금성도 좋아. 모두 인생 살아본 7순, 8순 어른들이 늙어도 아파트 한 채 끼고 관리비 내며 사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야. 매형, 나도 갈 거야. 정년 퇴직하면. 아, 전원으로 안 옮기시고요? 미쳤어? 아파트 들어가서 살 거야. 편하게. 관리비 내고 편하게. 네, 알았어요, 매형. 그리고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 주려고 나오자고 한 건데 엉뚱한 소리 한참 들었네 그랴. 뭐예요, 매형? 정기적금 한 달에 30씩 부었어. 자네 데리고 있던 날부터. 네? 이래저래 이자 붓고 또 중간에 더 넣고 또 개인 용돈 비자금 5천 보태고 아무튼 2억이야. 매형, 비자금 5천은 누나한테 말하면 큰일 나? 누나가 아는 돈은 1억 5천이고.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럼 구경시켜주고 내가 먹을라고 보여줄까? 하하하. 그리고 자네가 준 5천은 또 내가 보관하고 있음세. 나중에 자네 사업 힘들 때 말해. 내줄 테니까. 매형, 자네가 살면서 낸 관리비, 가스비 그것도 사실 돌려줘야 하지만 그건 고맙게 생각하고 지나갈게. 아파트로 가라고, 사서 가라고. 남자 나이 40에 32 여자 데려오면서 최소 집은 사야지. 대출이 뭔가. 매형. 왜 이래 또. 아우, 난 제일 싫어. 사내 자식 질질 짜는 거. 매형. 바람 참 좋다. 이 동네 참 고즈넉하고 좋아. 응? 네. 자식 없어 나이 어린 처남을 자식같이 여기고 살았는데 섭섭해. 매형. 들어가서 과자 2개 더 집어와. 웬일로 아이같이 과자가 자꾸 당겨. 꽈배기 같은 거 있을란가? 말씀 하나 행동 하나 잘 나가는 똑똑한 아내 조용히 뒷바라지하며 조용하게 살아오신 인생.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아버지 같은 매형입니다. 그날따라 왜 그렇게 자식 없이 살아가는 누나 부부가 애틋했던지 모릅니다. 이틀 뒤. 세상에. 저기 형님. 아이씨, 오늘 마지막 횟수 한 번 채우고 그만 오기로 하고 온 건데 딱 마주치네. 아이씨. 세상에, 여기 이 피부샵에 다녔어? 네, 저기 여기 다니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다. 진짜 오마나. 우리가 인연이긴 한갑다. 그날 단 둘이 식사를 한 모양인데요. 평범한 여성들 주눅들게 한다는 겔랑 스파를 결혼식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라고 누나가 500만 원을 건넨 사실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2주 후. 내 결론은 그래. 자기도 좋고 나도 좋고 서울 접경 경기도 24평 아파트 그 이상은 안 돼. 둘이 사는데 넓으면 썰렁할 거야. 그래도 24평은 싫어.
청소하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자기가 그 살림 32평이나 34평에 살림을 다 채우기 버겁잖아. 가을에 적금 타는 거에서 모자르면 자기 돈 합치고. 내 돈 가지고 있는 거하고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사야지. 24평 사서 들어가자고. 그래, 아파트 대출 끼고 사고 나머지 살림은 남은 자기 돈이랑 내 적금 합쳐서 사고. 대출은 결혼해서 둘이 갚아 나가면 돼. 난 한 5년은 허리 졸라맬 자신 있어. 걱정 마. 결국 대출 낀 돈까지 합쳐서 돈이란 돈은 모두 아파트에 쏟아 부을 생각인 거야? 넓은 곳으로? 도대체 왜 그래? 굳이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뭐야? 날 설득시켜 봐줘. 나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도 않고 숨 막혀. 지금도 24평에 모두 모여 사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 숨 막혀서. 그러니까 싫어. 이해 못해? 그래? 또 스파하라고 500만 원씩 턱턱 예비 올케에게 쥐어주는 잘난 박사 누나를 갖지 못해서 더 아파트로 가고 싶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오히려 운수 나쁘면 내가 모셔와야 하는 24평 빌라에 오빠네랑 뒤엉켜 사는 엄마를 꺼내와야 해서 넓은 평수로 가야 돼. 뭐라고? 자기 엄마 모셔와야 돼? 그리고 그 500은 뭔 소리야? 스파 가라고? 언제? 그건 알 거 없고. 그래서 오늘 낮에도 주중에 저녁에도 스파 간다는 게 그거였어? 얼마나 썼는데? 이것저것 전신도 받아서 185만 원 썼어. 언제 받았는데? 한 보름 됐을걸? 보름 동안에 피부에 185만 원을 썼어? 더 쓰는 여자들 허다해. 뭐가 그렇게 비싸? 원래 향수로 시작한 브랜드라서 비싸.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나저나 자기 매형한테 이야기해봤어? 뭘? 돈 보태달라고. 아니. 왜? 우리 매형 돈 없어. 참 싫다. 그 나이 먹어서 처남이 낸 생활비 꼬박꼬박 착복해서 처남 결혼하는데 이런 한 푼 안 내놓는다니. 이해를 못하겠네. 능력도 있으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자식이 안 생기지. 안 그래? 누나도 그래.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하는데 자기는 전임 교수식이나 하면서 본인은 피부 마사지 샵에 한 달에 40씩 쏟아 부으면서 정말 그 빠다 발라놓은 것 같은 피부같이 관리하는 돈으로 5년만 적금 부었어도 이럴 때 내놓겠다. 교수 생활하면서 사회 운동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 아냐? 오늘 가서 매형한테 확인해봐. 혹시 여윳돈 얼마나 가지고 계시냐고. 왜? 아예 안 내주실 생각 같으니까 이자 입으로 빌려달라고 해봐 한번. 뭐라고 하나.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화가 난다는 말로는 부족하고요. 곧바로. 왜 그렇게 미치게 화를 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냥 파혼해. 미안해 자기. 내가 너무 없이 자라서 힘들게 자라서 자기 누나 같은 사람 모두가 좋아하는 마음이 여유 있어 배는 사람과 가정을 보면 자꾸 질투가 나나 봐. 그래서 그렇게 험담을 하는 거야. 우리 누나하고 매형이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우리 매형 자기를 품어주라고. 어휴, 말을 말자. 이해해줘. 나 정말 자라온 환경이 너무 힘들었어. 자라온 환경이 자기 같았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아. 왜 그렇게 우리 누나한테 그러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누나는 공부 잘하고 사람 좋게 잘 사시는 것 같아서 그런가 봐. 난 어릴 때부터 약간 그런 게 있었어. 나도 알아. 내 단점인 거. 그런데 날 사랑한다면서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단점을 못 품어줘? 허영과 질투와 시기로 채워진 여자, 어렵게 자란 사람들 중 꼭 이런 사람 있는 거 알아. 나는 못 누렸는데 왜 쟤는 아무 걱정 없이 누리고 살았지 하는 자격지심으로 어둡고 불평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밝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데 말이야. 나도 알아. 근데 이해 못해? 그냥 자기 누나 보자마자 짜증이 났고 난 노력해도 그런 사람 되기 힘든데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누나가 싫었어. 자기는 따뜻하고 반듯한 가정을 가꾼 매형하고 누나 밑에서 자란 거 좋아 보여. 자기 그래서 나 자기랑 꼭 결혼하고 싶어. 파혼하잔 소리만 마. 내가 잘못했어.
그러나 말입니다. 500 중에 2주 만에 185만 원이란 돈을 스파와 마사지, 피부 관리실에다 쏟아 부은 걸 알고 그 결핍된 마음이 얼마나 허한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게 품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알뜰히 살아도 마음이 허한 여자는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와 비교질에 인생을 낭비하고 가정을 파탄내는 걸 이미 예감했으니까요. 그래서 파혼했습니다. 3개월 후. 아직도 이러면 어떻게 해? 헤어진 게 석 달인데. 정말 안 돼? 난 자기 없이 못 살 것 같아. 가을, 겨울, 겨울씨. 자기 왜? 나 예전에 코스트코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 정직원들 텃세가 장난이 아닌 거야. 알바생들하고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 이곳저곳 미친 인간들이 넘쳐나. 자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문제하고. 왜 상관이 없어. 가을, 겨울, 겨울씨. 자기. 창밖 봐봐. 저기 여자들 셋 친구 같아. 가방 들고 걸어가는 거 좀 봐. 저럴 수가 없게 셋 다 샤넬이야. 웃긴다, 그치? 걷는 건 왜 저래? 내 가방 봐 달라는 건가? 3명 다 사방 휘둘러 보면서 걸어. 가을, 겨울, 겨울씨. 나 좀 봐. 그리고 시선을 돌려봐. 실내 저기 대각선 반대편 끝에 앉은 저 아줌마 좀 봐. 왜? 저 아줌마 아까부터 꼼짝 않고 책만 읽는데 나 저분 아까부터 주시했거든. 다른데 눈길 안 돌려. 커피하고 책 옆에 시장 바구니야. 보라고. 시장 바구니 속에 계란 한 판 대파 보이네. 남들 눈 의식 안 하고 자기 인생 사는 거야. 저런 것 때문에 내가 용서가 안 돼. 아파트 32평 하자고 했다고? 아니, 가을, 겨울, 겨울씨 같은 사람이 내 매형하고 누나를 함부로 뒷담화 한 거. 그게 제일 큰 파혼 이유였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